카를로스는 이 조용한 7월의 밤에 볼만한 매혹적인 것을 찾기 위해 텔레비전 채널을 통해 리모컨 버튼을 만지작거렸지만 그 제안은 빛이 없어 보였고 그로 인해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숨막히는 일몰을 바라보며 저녁 하늘의 따뜻함을 그렸습니다. 그림 같은 산과 그를 둘러싼 풍요로운 자연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열린 창문을 통해 불어오는 상쾌한 바닷바람과 어우러진 하루의 공기가 카를로스는 관광객으로 붐비는 도시의 끊임없는 분주함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반년 동안의 따스함과 햇살, 낚시와 풍성한 과일 카를로스는 메스꺼움을 느끼게 하는 해변의 파도와 근처 피비의 위안을 선호하는 고문처럼 느껴지는 산길의 불편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종종 저녁에 거기에서 물러나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의 드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카를로스, 제가 파스타를 비우는 동안 달력을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마야의 목소리가 그의 리를 안락의자에서 왕국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그는 마야가 김이 나는 냄비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부엌으로 질질 끌며 갔다. 당신은 이걸 왜 직접 할 수 없지? 카를로스는 그녀의 요청에 따라 싱크대 위에 거름망을 들고 있도록 강요하자 숨이 막힐 듯 투덜댔다. 이 일상적인 집안일은 성별에 따른 기대를 염두에 두었다. 집안일은 가족의 여성들에게 엄격하게 전가되는 그의 어린 시절에 뿌리 박힌 어머니와 누이는 그가 부엌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카오로스는 그의 옷을 꼼꼼하게 세탁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마야를 위한 화분을 들고 거기 서 있을 때 그는 카를로스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자신의 양육과 가정 내 현재 역할을 형성한 사회적 규범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기본적인 가정에 관해서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불을 덮는 일, 감자 삶기, 신발 청소하기, 그의 아버지는 집안일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으며 가족 전통을 유지하는 대신 카를로스의 어머니가 준비하는 음식의 진행 상황을 가끔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소년 카를로스는 종종 아버지와 함께 대장간에 가서 철창을 구부리고 울타리를 위한 복잡한 디자인을 단조하는 숙련된 장인 정신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하자 처음에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보이는 아버지의 전문 기술을 기억하는 충성스러운 고객들의 꾸준한 주문으로 인해 가업을 이어받았지만 카를로스의 대장장이로서의 기술은 아버지의 기교에 비하면 약했습니다. 한때 그의 아버지의 명성을 정의했던 섬세하고 복잡한 작업을 재현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족 사업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카오로스는 관광객을 위한 기념품 제작과 그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산발적으로 울타리와 대문에 대한 커미션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틀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카오로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특정 작업은 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그의 아내 마이어는 처음에는 미용 요리의 솜씨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집안일에 대한 혐오감을 간과하려는 의지를 충족시키는 완벽한 일치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이어는 자신의 책임 공유를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를로스의 결혼 생활은 카를로스의 억울함과 크게 다르지 않음. 카를로스는 집안일에 참여하는 것을 확고히 거부했으며 식료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거나 심부름을 하라고 요청받았을 때 마야의 도움에 대한 간청을 자신의 존엄성 아래에 있는 것처럼 무시했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으려고 했는데 샐러드를 먹을 양배추가 나오지 않아서 마야가 소리쳤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빈 야채 서랍을 가리키며 손짓했습니다. 모퉁이 가게로 가 주시겠어요? 화가 나서 눈을 굴리던 카를로스는 그 제안에 움츠러들었습니다. 안 돼, 넌 하루 종일 집에 있어. 감당할 수 있어. 그는 야른마이어 측면 끝을 입은 환자들과 함께 자신의 입장에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투덜댔고 문제를 그녀의 손에 맡겼고 카오로스로서 식료품점 운영과 저녁 준비를 모두 스스로 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의자, 가족 내에서 공동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는 것이 그들의 결혼 생활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한숨을 쉬며 마야도 샐러드 없이 저녁 식사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날 밤 너무 익숙해진 시나리오였습니다. 마야는 친구 마리아의 집에서 차를 마시며 도움이 되지 않는 남편 마리아가 당신의 말을 들으면서 부지런히 차에 레몬을 짜 넣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마야가 청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은 초콜릿 조각을 풀고 있는 모습이나 부엌에 대해 마리아가 고의로 창문을 향해 손짓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다. 밖에는 잘생긴 관광객들이 많이 있으니 제가 왜 그 잘생긴 남자들을 원하겠습니까? 마야는 가끔씩 심술궂은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동료와 같은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카를로스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잘 살고 있으며 1년 내내 만족스럽게 일을 수행합니다. 그를 재교육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를 소중히 여기는 주된 이유는 아이입니다. 나 자신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카를로스를 5년 이상 훈련시키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메이는 친구 카를로스의 정확성을 인정하면서 그녀가 시도한 변화는 완고하게 반대했습니다. 마야는 이 정도의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5년 전에 어려운 카를로스는 첫 데이트에서 그녀에게 얇은 철판으로 장미를 만들어주면서도 낭만적인 신사의 인상을 주었고, 결혼은 관용과 이해가 필요한 평생의 약속이라는 어머니의 조언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교사로서 이러한 특성을 배웠으며 대학 시절 내내 그녀는 예를 제시하고 시나리오 간의 비교를 이끌어내려고 시도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가정 분쟁은 그녀가 공통점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마야는 더욱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마리아가 과자 그만 먹으라고 부드럽게 말하자 마야는 깊은 명상에 빠졌습니다. 마야는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모른 척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니까 곧 새 옷장이 필요하다고 말할 거야. 마리아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마야는 친구의 말이 정확하다는 것을 깨닫고 한숨을 쉬었다. 싸움으로 인해 아침 달리기도 친구들과 외출도 멈췄다. 카오로스가 점점 더 강해지고 편안함을 위해 음식을 섭취하게 된 마이어가 재택근무로 전환했을 때 신체 활동이 감소하여 친구의 어려움을 관찰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체중 증가가 발생했습니다. 머리어는 가까이 다가가 응원의 말을 전하고 그런 행동을 중단하라고 속삭였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야. 자신을 다스리고 살을 빼자. 마야는 마리아가 옳았다는 것을 깨닫고 한숨을 쉬었다. 나는 식사를 따로 준비해야 했던 것을 후회한다. 마야는 계속 부엌에 갇혀 있을 거라고 말했다. 마야는 먹지 않을 것이다. 샐러드와 삶은 닭가슴살로 남편 카를로스에게 말을 건다. 그는 사과와 오이 몇 개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는 스스로 요리도 할 수 있고 당신은 더욱 사랑스러워질 것이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자기를 부양하는 친구에게 속삭였다. 마야를 위해 열심히 일하기 위해 창밖을 내다보며 반짝이는 바다의 작은 부분을 바라보며 마리아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덜 먹기 시작할 때였지만 그녀는 또한 평화와 위로와 남편의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그녀는 쉽게 다이어트를 하고 다시 아침 달리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화로운 흰색 세단 카를로스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작업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멋진 젊은 여성이 흥미를 느끼며 썩은 철로 만든 울타리를 찾고 나타났습니다. 이 평범한 손님 카를로스는 장갑을 벗고 그녀에게 인사하면서 땀을 흘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멋진 썩은 철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카를로스가 좋은 오후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뽐낼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할 수 있습니다. 파일 카탈로그에 예가 있습니다. 카오로스는 아버지의 작품이 들어있는 폴더를 그녀에게 주었고 엘리가 페이지를 넘기며 마침내 덩굴과 올리브 가지가 말려있는 복잡한 울타리를 가리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새 작업을 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카를로스 직업은 미터당 예상 비용을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예술 작품으로 인생에서 자신을 비천한 위치 위로 끌어올린 예술 작품입니다. 카를로스는 그것이 복제를 위해 요구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음과 같이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가격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연락처 정보나 선불 결제와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금속을 구입하기 위해 나는 앞으로 나아가서 부분 선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카오로스는 분명히 보고 인정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명함을 주었고 내일 시간이 있을 때 전화해 주세요. 그 후에 제가 다시 올게요. 그 여자는 차에 올라타서 카를로스가 명함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떠나갔습니다. 번에서의 스테이플 허스트 변호사라는 단어가 깨끗한 흰색 배경에 금색 글자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카오로스는 그날 오후 기분이 좋고 불안한 상태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 그의 머리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이어는 그의 열의를 눈치채지 않고 무심코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접시에 미트볼을 올려놓았을 때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합니까? 중요한 주문을 받았는데 거래를 망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카오로스가 대답했습니다.
마이어는 소리를 질렀고 그 고객은 누구입니까? 카오로스는 그 순간 아내의 질문이 그를 압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질문인지 이미 알고 계시죠? 이 요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너무 세게 손을 움직여 반격하여 접시를 넘어뜨리고 음식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왜 해변처럼 나를 괴롭히는 건가요? 마야가 입술을 모아 물었습니다. 그리고 빗자루에 손을 뻗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아내가 엉망진창을 정리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반바지 신축성 있는 허리밴드를 통해 보이는 주름을 보았습니다. 짧은 손톱이 달린 그녀의 지저분한 손과 그녀의 머리 위에 늘 존재하는 포니테일을 보고 마야의 눈에는 실망이 보였습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오늘 밤 거실에서 자고 그 사람은 차 한 잔을 들고 나갔다. 마야는 바닥에 혼자 남겨진 채로 깨진 접시 조각을 손에 쥐고 불안하고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버네서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다음날 그녀의 말투는 뜻밖의 노블과 허스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 눈을 깨끗하게 닦은 채 정오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야는 8시가 되어서야 카를로스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침에 그는 일어나 부엌에서 긴장한 채 서성거렸고 밝은 셔츠를 입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반바지를 입고 아내가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불평도 없이 만들어준 커피 한 잔과 오이와 새싹으로 만든 샌드위치 2개를 먹고 서류를 모은 뒤 그는 낡은 차를 타고 어슈어런스를 타고 새로운 부유한 교외 지역을 향해 운전했다. 휴가지에서 70km 떨어진 사우스 카를로스는 운전하면서 더위와 싸우면서 왜 그 샌드위치를 먹었을까 하고 생각하고 에어컨을 켜서 조그만 칸에서 민트나 물을 파다가 그것이 사실임을 발견했습니다. 비어있는 카오로스는 고객의 집으로 가는 길에 가게에 들렀는데 왜 급하게 다양한 상큼한 사탕을 구입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오늘 점심 샐러드에 양파를 넣을지 말지 등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버네서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상쾌한 질서와 모더니즘이 물씬 풍기는 집 카를로스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녕 오늘 오후 잘 지내세요? 바네사는 이 더위 속에서도 무사히 지낼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고 마치 그가 도착할 것을 예상한 것처럼 거의 즉시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아이스티 좀 줄래?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어 카를로스가 좀 어색하다고 했어. 바네사는 그를 식탁에 앉히고 그 앞에 아이씨 차 한 잔을 차려 놓도록 놔뒀어. 바네사는 가벼운 바지를 입고 있었어. 그리고 레이스 셔츠 하나 주세요. 주문을 빨리 시작하기 위해 더 큰 계약금을 제시할 수 있나요? 버네서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을 때 물었습니다. 큰 집에 혼자 살 때 문을 혼자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게 의심스러운 생각이라는 걸 알아요? 카오로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랑스러운 고객이 말한 것을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계약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어떨지 버네서가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작업 범위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카오로스는 어리둥절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버네서는 카오로스를 빠르게 웃으며 측정할 수 있도록 카오로스를 마당으로 데려왔습니다.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른 패턴과 고정 장치 용접 및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 수학을 좀 하고 통합 문서에 그림 몇 장을 그린 후 매력적인 고객에 대해 간략하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주제에 대해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카오로스는 잠시 멈춰 정신을 차렸습니다. 가격을 공개하고 제안으로 버네서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건이 수락되자마자 문서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다고 표시하면서 카오로스가 미리 완성된 문서를 받은 후 문을 가리켰습니다. 어색한 멈춤이 있었습니다. 버네서 카를로스는 그를 해고하려고 서두르지 않는 것 같았고 카를로스는 가기를 주저했고 어린 소녀의 질문하는 듯한 눈빛의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나에게 손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바네사는 머리를 옆으로 기울였습니다. 카오로스가 내 침실에서 심호흡을 할 때 도움을 주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내 고객 증빙 문서 중 한 명이 옷장 뒤에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문서를 옮기고 문서를 돌려봤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버네서는 긴 속눈썹을 치며 어린아이처럼 말했는지 질문했습니다. 카오로스는 아무 말도 없이 아늑한 의자에서 일어났고 버네서는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카오로스는 집에 늦게 도착했고 집에서 만든 반바지를 입고 대수학책을 들고 있는 마이어를 만났습니다. 평범한 장면은 그가 도착하기 몇 시간 전에 경험했던 것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몸매와 매혹적인 아우라를 지닌 여인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집안일로 인한 긴장은 우리가 다시 으깬 감자와 닭다리 튀김을 앞에 두고 따로 자고 있는 걸까? 그중 마야가 머뭇거리며 질문했습니다. 예, 카를로스가 지쳐서 중얼거렸습니다. 지쳤어요. 이건 대량 주문입니다. 적어도 당신이 성공했다는 점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훌륭해요. 마야는 실제로 이 시점에서 즐겁게 환호했습니다. 카를로스는 시퀀스에 가장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단 하루 만에 그의 관심을 사로잡은 여성에게 굳건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야는 학생들에게 여름의 식료품점 거래와 이웃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공부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카를로스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있는 부스러기를 치워달라는 마야의 요청도 인정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메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날 카를로스는 금전적 거래보다는 바네사와 열정적인 관계의 시작을 알리며 마야에게 작업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 그러나 실제로 그는 애인의 집으로 운전해서 갈 것입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조이즈의 세계가 그의 집문 너머에 열렸습니다. 버네서는 자녀 없이 일에 전념했고 독신 그녀는 그보다 2살 위였습니다. 33세에 집을 사고 해변으로 이사한 그녀는 솔직한 소녀의 이미지를 투영하는 데 능숙했으며 어떤 상황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버네서는 주도권을 잡고 카를로스가 그려지기 전에 만난 그 누구와도 달리 주저없이 자신의 마음을 말했습니다. 그녀의 개성에 놀라고 버네서와 카오로스는 2주 동안 열정적인 경험을 했지만 카오로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들어올 때마다 울고 싶은 충동을 참아야 했습니다. 카오로스는 버네서에게 너무 집중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받은 명령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운명의 밤은 바네사의 집에서 또 다른 만남을 거쳐 뜻밖의 도착했다. 카를로스는 엄숙한 표정으로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마야는 그날의 소식에 대해 수다를 떨고 이웃이 완두콩 수프 한 그릇을 놓았다. 앞에 뒤를 장식하고 그릇을 살펴보더니 빵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카를로스는 마야가 실수로 잎사귀 대신 줄기를 포함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은 어떤 아내입니까? 내가 통나무를 먹어야 하는 건가요? 알다시피 난 참을 수 없어요. 그 말에 그는 갑자기 테이블에서 로즈가 일어나며 마야는 어리둥절해하며 어디로 가느냐고 묻습니다. 카를로스는 완전히 충격에 휩싸여 혼란스럽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이 벌떡 일어나 그의 물건을 챙기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카를로스는 재빨리 옷장을 큰 여행용 가방에 담아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노트북 작업 서류 가방에 넣은 충전기와 기타 필수품 피곤해서 떠날 거야. 선언. 카를로스가 이미 소지품을 들고 문 앞에 서 있다. 너의 도덕적인 태도와 간섭에 지쳤어. 가서 매니큐어나 좀 발라라. 나는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마야는 복도에 있는 빈백을 향해 비틀거리며 입을 열 수밖에 없었다. 문이 쾅 닫히고 카를로스의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울려 퍼졌을 때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내내 어리석은 농담이나 끔찍한 장난처럼 느껴졌다. 테이블 뭐 큰 손실은 아니지만 이제 어쩌실 건가요? 마야, 내 잘못이야. 그에게 똑같은 집안일을 시키고 쫓아낼 때까지 압력을 가해서 무슨 말인지 듣고 있니? 마리아가 마야의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고 그 사람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구나. 그런 부담을 덜어내니 안심해야지. 그만 울어. 눈물이 슬픔에 도움이 안 될 테니 대신 이렇게 생각해라. 그 바보가 떠난 건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 마야 약간 놀란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아두나. 마리아의 모습. 마리아가 말을 가로막고 마야의 다리에 발을 올리고 손가락을 구부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아파트가 있고 굶지 않을 직업이 있고 당신은 매력적인 여자입니다. 카를로스가 매니큐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과체중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암시했습니다. 그날 밤 카를로스는 자신의 소지품을 차에 싣고 도시 반대편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차를 몰고 가서 그 쓸모없는 남편이 한 말을 잊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아내를 떠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를 거실에 있는 낡은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방은 이제 그의 여동생의 어린 아들 카오로스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잠을 자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자신이 내린 충동적인 결정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카를로스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는 자유인이며 확실히 자신의 결정이 옳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일찍 아무런 재앙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불편한 질문을 받을 생각도 없이
소파에서 재빨리 일어나 어머니의 팬케이크를 먹으며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곧장 연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카오루스 왜 이렇게 일찍 왔나요? 버네서가 가벼운 목욕 가운을 입고 문 앞에서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내 아내 카오루스는 기꺼이 문지방에 섰다고 발표했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소식은 버네서의 미소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거의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카오루스 입장 그는 아침에도 버네서가 일을 마치기를 기다리며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러시 그녀는 카오루스가 그녀를 응시하는 동안 여전히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했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자신의 결정을 축하했습니다. 결국 카오루스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버네서가 손에 전화기를 들고 방을 돌아다니는 동안 버네서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을 느끼자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그의 무릎 위에 끌어당겼고 그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지만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법적 문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내 주문에 대한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버네서는 연설이 끝난 후 물었습니다. 나는 자료를 준비하고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오루스는 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고 싶고 당신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평화를 보장하고 싶습니다. 버네서 그는 자신있게 가슴을 두드리며 덧붙였습니다. 버네서는 브러쉬를 닦았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있는 얼룩나는 당신을 의심하지 않지만 항상 근처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먹을 것을 챙기고 회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카를로스의 무릎에서 전문적인 공기번에서 로즈와 함께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카를로스는 약간의 실망감이 나른하게 느껴졌다. 나는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중얼거렸다. 자기야 바네사는 토마토 아보카도와 연어를 썰면서 능숙하게 대답했다. 다들 장사를 하고 있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너 말고도 일할 시간이 있을 거야? 내 명령에 따라 우리는 오후와 저녁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카를로스는 여전히 약간의 빵 껍질을 느끼고 있습니다. 폴러는 카푸치노를 마시고 넉넉하게 채워진 샌드위치를 즐겼습니다. 그는 심술궂은 아이에게만 항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보는 그런 일에 분노할 것입니다. 상황과 카오루스는 그의 애인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장은 숨막히는 열기와 그를 짓누르는 의무의 무게에 익숙한 향기로 카오루스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돈을 지불한 사람과 자기 시작한 이후로 일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헌신적인 대장장이는 일반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주문에 뛰어들었지만 카를로스는 이제 손에 망치를 들고 작업장에서 땀을 흘리는 대신 사랑하는 여성에게 장미를 샤워하고 싶어 했지만 서명된 계약서가 그에게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카를로스는 한숨을 쉬며 일을 우선시해야 할 때였습니다. 카를로스는 앞치마를 펴고 도구를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마리아와 마야 바스트는 한적한 해변의 뜨거운 오후, 태양 아래서 바다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마음을 울리게 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배경 파도가 부드럽게 속삭이는 것은 해안에서 장난스럽게 거품을 낼 때 갈매기의 울음소리와 근처 바위에 흩어져 있는 작은 개들을 놀리는 것. 카를로스 마야와 함께 수영하러 간 게 너무 오랜만이야. 아쉽게도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가도록 설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혼자 가는 것을 항상 반대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바보예요. 그 바보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하는지 마리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고작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제 집이 더 깨끗해지고 설거지도 안 해도 돼요. 종종 당신은 지적인 여성이 남편으로 변장한 거머리를 제거할 때 얼마나 많은 이점과 기회가 생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가 항상 그를 높이려고 노력했던 카를로스의 행동에 여전히 기분이 상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의 업적에 감탄하고 지원을 제공하면서 그녀는 모든 유형의 일에서 그에게 질서와 평등감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가 내일 이혼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부끄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아를 부끄러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에 대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자유를 되찾는 기쁨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그를 너무 사랑하고 자유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마야는 마리아의 격려에 기분이 약간 좋아졌다고 자만했습니다. 나는 수익성 있는 온라인 직업을 갖고 있고 나는 꽃 재배에 열정적입니다.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원하면 새벽까지 걸을 수 있고 원하면 하루 종일 시리즈를 몰아볼 수 있습니다. 3코스 요리를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더러운 세탁물을 처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좋아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마야는 두 손을 머리 뒤로 젖힌 채 검은 색 선글라스를 통해 해안을 바라보며 선언했습니다. 친구의 말이 마야의 마음에 와닿았고 그녀는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카를로스와의 로맨스와 그녀의 관계는 결혼식 직후에 어지러워졌고 그는 작업장에서 자신의 일에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아내를 자신의 인생 목록을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항목으로 생각하면서 순진하게 마야는 돌보는 주부의 역할에 정착했습니다. 나홀로 집에 그들은 관광지역에 살면서도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고 그럴 때 카를로스는 검소하고 외출을 짧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야는 호화로운 선물을 거의 받지 않았고 꽃은 특별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주어졌지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녀가 부여한 평범함은 이것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믿었고 그녀는 결혼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면서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머리 위로 낮은 갈매기 FW 그 강한 날개가 돌풍으로 마야를 휘젓고 있습니다. 다시 달릴 거야. 잘 먹고 산책도 더 자주 할 거야. 그녀는 잘하겠다고 결심했어. 마리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너 자신을 위해 살아 인생을 즐기면서 카를로스의 일상을 부정적인 생각에 연연하지 마. 버네서에 대해 생각했을 때 약 140km의 통근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아내와의 이혼에 대한 주제를 결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밤낮으로 함께 보내는 것을 분명히 즐겼지만 카오로스에게는 그 합의가 이상하게 느껴졌고 그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버네서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그는 그녀의 집에서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같은 느낌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위로와 침묵을 찾을 수 없었던 버네서의 집과는 달리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분주한 맨션에서 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카오로스는 시끄러운 혼잡함 속에서 자신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무더운 오후의 환경 카를로스는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때 집 근처에서 애인을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길 끝에 익숙한 바네사의 흰색 SUV 헤드라이트가 나타났습니다. 카를로스는 즉시 차에서 내려 본능적으로 그에게 분개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녀의 오랜 부재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시 그녀에게 인사하고 거의 11시가 되는 시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이 너무 늦게 끝났습니다. 그는 무심코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은 600시에 끝났지만 그 후 나는 고객과 이야기하고 서류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버네서는 새 옷 뒷면에 있는 인상적인 서류 폴더에 지갑을 집어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복제 키를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울타리 아래에서 기다리는 것은 불편합니다. 카오로스는 대답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자신이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논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에 대한 버네서의 자신감. 버네서는 샤워하러 향했고 카오로스는 냉장고와 주방 캐비닛에 풍부한 과일, 야채와 요구르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쉬기를 갈망하며 기다렸습니다. 버네서가 일반적으로 즐겨 먹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버네서가 샤워에서 나오자 카오로스가 제안한 저녁 식사. 버네서가 초인종이 울리기 전에 머리를 말리자 배달원이 레스토랑에서 보낸 수포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어색하게 자정이 훨씬 지나서 지나갔고 결국 테이블에서 버네서 로즈가 키스했습니다. 카를로스가 뺨을 치며 다음 날 아침 일찍 법원에 출석한다고 알렸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카를로스가 밤에 은퇴할 준비를 하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자는 하품을 하고 남자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손가락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 자기야. 그녀가 제안했지만 그녀의 파트너가 걱정해서 눈썹을 찌푸렸지만 내일 늦잠을 자면 중요한 고객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회의에 빠지면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변덕스럽게 내 경력을 위태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유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를로스가 그녀의 손을 가로채서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지만 바네사는 태연하게 그의 이마에 키스를 한 뒤 그녀의 침실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녀는 내가 저녁 식사를 처리했기 때문에 내일 부엌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내리기 위해 나타났다. 나는 돌아가는 것을 싫어한다. 지저분한 집에서 나갈 때 열쇠 없이 자동으로 문을 단단히 닫으십시오.
카오로스는 마지못해 남은 식사 부스러기를 쓸고 유리 잔을 씻고 포장지를 버리는 버네서의 권위 있는 어조에 불안해하며 정리하면서 버네서의 이전 얼로어가 어떻게 되었는지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짜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카오로스의 팔 아래에는 항상 아침 먼지 없이 흠잡을 데 없는 질서가 유지되었습니다. 버네서는 아침 일상을 다시 시작했지만 테이블을 둘러보며 남은 불안한 감정을 커피 향이 완전히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먹은 샐러드와 잘 다기지 않은 잔을 보며 조용히 마지막 저녁 식사를 생각하게 되었고 한숨을 쉬며 커피를 홀짝였다. 설거지를 하고 말리며 신중하게 접시를 담는 동안 해변에서 근처 카페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북적거리는 해변 풍경이 펼쳐졌다. 활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면죄부를 찾아 골목을 헤매다 친구들 마야와 마리아는 새로 찾은 자유를 즐겼습니다. 당신은 이미 평온한 삶의 특권을 받아들였나요? 마리아는 친구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팔짱을 끼고 물었더니 마야가 포옹을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야의 변화를 앞선 해방된 여정의 가능성은 하루하루 차 없이 지낼 때마다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마야의 태도는 외로움과 우울함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신념을 찾는 여성의 태도로 진화했습니다. 당신도 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마야의 태도에 감탄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새로운 발견 레디언스 당신은 살아있는 예술 작품처럼 젊어 보입니다. 유성 연필과 알루미늄 호일과 반짝이를 포함하는 복잡한 기법으로 표현된 그의 다양한 작품 컬렉션 속에서 마리아는 접는 의자에 앉아있는 거리 화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환상적인 생물에 대한 그의 묘사에 사로잡혔습니다. 고요한 해안 풍경과 기발한 장면,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예술가는 그들의 관심을 알아차리며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내기를 제안하는 순간을 포착하고 여기에서 내 친구의 초상화를 찍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마야를 놀란 눈길로 바라보며 예술가에게 흥미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하고 초상화를 만들 수 없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마리아는 대담하게 선언했지만 성공하면 예술가가 말을 걸면 평소 요금의 2배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마야는 뺨을 붉게 물들이고 추가했습니다. 아티스트 사이즈는 그 도전의 흥미로 빛났습니다. 그는 또 다른 접이식 의자를 가져오고 마야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함으로 뛰고 있습니다. 당신은 긴장을 풀 수 있지만 그가 그녀를 안심시킨 빛을 향해 얼굴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더 프리시전 예술가는 빠르게 움직이는 그의 손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지만 작업하는 동안 예리한 눈으로 의도적으로 마이어의 특징을 포착했습니다. 마이어는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필을 한 번 획을 긋을 때마다 그녀의 자세가 불확실했습니다. 나타날 초상화에 대한 기대. 마야는 키가 크고 눈에 띄는 광대뼈와 헝클어진 검은 머리로 눈에 띄는 예술가를 훔쳐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창의적인 아우라를 칭찬하는 세련된 공기를 소유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피어스 마야의 영혼 유엔의 그녀에게 강렬해 보였지만 우아한 정확성으로 종이 위를 손이 움직일 때 고요한 라이가 되었습니다. 마야 몸의 긴장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아티스트는 스케치북 모서리에 작은 서명을 놓고 마야의 숨이 막힌 여성들을 향해 돌렸습니다. 그녀가 초상화를 바라볼 때 그녀의 목구멍은 그녀의 눈에 반짝이는 것부터 입술의 미묘한 곡선까지 그녀의 표정의 모든 뉘앙스를 포착하는 완벽한 표현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돈을 제안한 것에 동의한 대로 예술가의 기술을 칭찬하면서 감탄의 박수를 보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놀랐습니다. 예술가는 대신 거절했고 스케치북에서 초상화를 찢어 마야에게 제안했습니다. 합의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는 마야의 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초상화를 무료로 주겠지만 그 대가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시겠습니까? 마야는 AB에게 데려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즐거운 제안. 그녀가 초상화를 받아들이고 저녁 식사 날짜에 동의했을 때 그녀는 등골이 떨렸습니다. 내일 7시에 만나요. 그녀는 헤어질 때 그에게 스케치를 건네주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야의 마음은 윙윙거렸습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여 이전에는 이런 일이 그녀에게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의심이 스며들어 그녀는 중간에 머뭇거렸습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내면의 충동을 억누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미쳤어요. 마리아가 눈을 굴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카를로스에 대해 잊어야 할 것 그를 쓰레기통에 던지다 마야는 두 손을 꼭 쥐고 잠시 멈췄지만 나는 아직 결혼했다. 나는 카를로스에게 이럴 수 없다. 그녀는 항의했다. 마리아는 아는 듯한 시선으로 그녀를 고쳐주었다. 카를로스는 당신이 주저할 가치가 없다. 이제 그럴 시간이다.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그녀가 떠날 때 그는 후회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운 여성이고 자유로운 여성은 완전한 행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상기시켰지만 마야는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거부할 이유를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저녁 식사하러 나가는 것을 믿습니까? 매력적인 카리스마 넘치는 잘생긴 남자와 함께하는 것은 틀렸다. 머리어는 그녀의 말투가 심각하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이어는 마침내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당연히 가겠습니다. 머리어는 리오 머리어에게 단언했고 당신이 옷장에 새 드레스를 추가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마이어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심보다 욕망의 매력에 저항하지 마세요. 그동안 버네서의 프로젝트는 그녀가 기대했던 것보다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기술이 필요한 복잡한 펜싱 카오로스의 능력을 넘어서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기를 꺼려 카오로스는 명령을 어지럽히고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료 낭비 속에서 실수를 하다 버네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열중하다 카오로스와의 관계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토요일에 그들은 함께 쉬는 날을 가졌습니다. 버네서는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기 전에 침대에 여유롭게 몸을 눕혔습니다. 카오로스가 아파트를 가득 채우는 샤워 소리는 버네서는 TV를 시청하면서 식사 전날 밤에 살리스와 남은 스파게티 카르보나라를 찾았지만 접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아래에 중요한 문서가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을까? 카오로스는 베이스 소리도 무시하고 물었습니다. 당황한 버네서는 기름진 표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어 더러운 접시를 놔두었다고 옳다고 말했습니다. 혼란스러워서 혼났습니다. 카오로스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아마도 어제의 청소 요청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버네서는 자신의 좌절감을 반박했습니다. 일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는 그들의 기대와 책임 사이의 단절을 드러내며 항의했습니다. 버네서는 마침내 카오로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서야 그의 손에 망가진 문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당신은 의무가 아닙니다. 버네서는 목소리가 얇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접시를 부엌으로 들고 가서 그 밑에서 헹구는 것조차 할 수 없다면 당신의 연약한 어깨에 떨어지는 것은 카오로스가 그의 아내가 결코 말을 잘하지 않고 그녀와 싸우는 것이 본건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돈을 벌고 그는 도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버네서는 침착하게 다가갔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지만 나도 돈을 벌고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은 질문이 왜 나에게 침착하게 쓸모없다고 말할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고치고 이 대화를 잊어버리자 카오로스는 그녀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 사람을 눌러라. 알다시피 카를로스 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참을 수 없어. 버네서는 계속해서 그것으로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과 식기세척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버네서는 폴더를 꺼내 기름진 시트를 밀어 넣었습니다. 종이를 넣은 후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얼어붙은 카를로스에게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세요. 사업 나가야 해요. 사업일이 있어서 바네사가 그에게 던진 일인데 당신이 오늘은 아무 계획도 없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지금 나는 카를로스가 급하게 옷을 입고 배낭을 챙겨 차로 향하는 것을 보고 바네사가 자신이 문제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속이 가라앉는 기분으로 떠나는 것을 보고 있는 반면 마리아는 마야가 선택한 옷차림에 깜짝 놀랐고 할머니 복장은 뭐야 갑자기 너야? 고양이에 미쳐버렸다. 마야는 고분고분하게 검은색 바지에 꽃무늬 케미를 벗기 시작했다. 괜찮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엇을 입으라고 제안하는가? 나는 확실히 당신이 평소 입는 옷이 아니다.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데이트하러 나갔을 때 5년 동안 으르렁거렸다. 마야 전에는 패션이 뭔지 전혀 모르겠다고 이제 불평하지 마세요. 마야 할머니가 웃으면서 놀리셨어요. 5년 동안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준과 선호도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스커트, 블라우스, 드레스. 마야는 참지 못하고 흉내내는 얼굴을 했어요. 그녀 친구의 분노한 표정. 마야는 신경과 걱정이 가득했고 마누엘이 그녀를 다시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간절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뒷면에 삽입물이 달린 하얀 여름 드레스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갑자기 그녀의 흥분을 외쳤습니다. 해변에서 신으면 내 등이 드러날 거야. 마야가 항의했어. 오, 이런 낡은 티셔츠를 입은 당신은 양말을 신은 칠면조처럼 보이죠? 마리아는 이미 옷장을 뒤지고 웃었고 마리아가 재빠르게 철제 여름 드레스를 꺼내 건네는 동안 마야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트레이 파운데이션 마이어. 단과 함께 방에 들어오는 그녀의 친구에게 완전히 변형된 드레스 머리어는 그녀가 앉아있던 소파에서 뛰어내리며 외쳤습니다. 당신은 놀랍도록 아름답고 여성스럽고 너무 덥지도 않을 것입니다. 마이어가 불확실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관찰했습니다. 흰색 리넨 드레스를 입은 미소 짓는 여자가 허리를 완벽하게 강조하며 그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야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얼거렸다는 것을 압니다. 마리아는 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근처에 사는 마리아는 곧 작은 밀집 어깨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미니멀리스트 앙상블을 완성하는 어울리는 샌들 가방. 마야는 마누엘을 만났을 때 페인트로 얼룩진 셔츠와 흐트러진 머리를 단순한 흰색면 티셔츠와 바지로 교체한 채 마누엘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둘 다 흰색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앉아서 난 그 색을 좋아해. 빈 캔버스나 종이를 마주할 때 그것은 나에게 시작과 관련이 있다. 그런 생각은 대개 마샬과 순수한 아마야처럼 하얗게 떠오른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갑자기 자신감이 솟아오르고 더 이상 안절부절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스커트를 치거나 시계를 확인하면서 그녀는 음악과 주변의 분주한 식사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덮치는 차분한 물결을 무의식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카를로스와 마누엘 카를로스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초조하고 짜증이 나서 생각에 잠긴 것과 비교한 반면 마누엘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차분한 자신감을 풍겼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서로를 알고 지냈지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야는 메네리 브렌트 대화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도에 살았지만 내년 여름 그는 소에게 수수료를 받고 친구에게서 그림 같은 펜트하우스를 빌려 남부로 이주했습니다. 이곳은 그의 아늑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작업실이었다. 작가는 마야가 해변에 살면서 왜 태닝을 안 하는 것 같냐는 말에 미소를 지으며 마야의 과외 이야기를 주에 깊게 들었다. 당황한 마야는 몇 주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마누엘은 열심히 듣고 나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남편을 사랑하고 있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다면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늘로 끝낼 수 있습니다. 아니 마야가 무의식적으로 그를 방해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또 당신은 이해심이 좋은 것 같다. 그녀는 자신의 솔직함에 놀랐다고 말했다. 나도 당신을 좋아한다. 메누엘은 옅은 미소로 그녀에게 윙크하고 부드럽게 손을 만지며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골목에서 친구와 내게 다가온 순간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로 결정했다. 그 순간 나는 아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마야는 엄지손가락을 마누엘의 새끼손가락에 대고 미소를 지으며 여기서 탈출하자. 그는 가까이 다가오라고 속삭였습니다. 빨리 거기에서 저녁 식사 비용을 지불하는데 동의하고 싶습니다. 마누엘과 마야는 시끄러운 식당을 떠나 먼저 골목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좁은 파티오를 지나 해변에 도착할 때까지 마야는 해변을 따라 걸을 때 발 아래 따뜻한 모래의 느낌을 즐기며 샌들을 벗어던졌다. 물이 보이지 않게 되다 최면을 걸 듯한 생물발광의 빛 매혹적이지 않나요? 메넬이 앉아서 손바닥에 물을 모으는 것은 액체불처럼 빛납니다. 예전은 15살 이후로 바다 옆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이어는 매료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작은 불빛들, 새벽에 물이 분홍색으로 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메넬이 그녀를 바라보며 시선을 물었습니다. 마야는 마치 해안과 그 비밀에 막 익숙해지기 시작한 초보 관광객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벽까지 기다리자.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마누엘은 내가 아마도 잠들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마야는 불확실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왜 내 다락방으로 오지 않을지 인정했습니다. 남자는 손에서 물을 흔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창문에서 일출과 그 모든 광채를 볼 수 있습니다. 마야는 망설였습니다. 도덕 양심과 수치심이 그녀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선함과 영감, 그리고 무한한 자신감을 느꼈고 기적에 대한 믿음을 느꼈습니다. 마야는 남자에게 손을 뻗었다고 말했고 함께 물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이상한 대화를 나눈 다음 날 카를로스와 함께 물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워크숍에서 불확실성과 성찰에 사로잡힌 그의 생각 버네서는 그의 메시지에 대해 침묵을 지켰고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읽기로 결정했습니다. 밤이 흐려지고 명확한 대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카어로스는 자정까지 기다리며 버네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시도하다가 결국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나 아침 햇빛이 흐트러졌습니다. 카어로스는 진입로에 버네서가 없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창문 커튼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갑작스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후 끈질기게 배를 울리며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약 10분 동안 희미한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왜 안 받나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걱정했어요. 바네사가 체인을 단단히 고정한 채 문을 살짝 열었을 때 카를로스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카어로스 버네서는 먼저 쌀쌀한 말투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바빴습니다. 민중적인 대화를 나누자고 했지만 저를 들여보내주세요. 카어로스는 한 번 더 집에 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카어로스는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전화하겠습니다. 버네서는 무관심하게 그에게 당신이 돈을 가져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잠을 좀 자서 몇 분이라도 시간이 날 수 있는 일이라니. 카를로스가 문틈 사이로 바네사를 향해 눈을 가늘게 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귀머거리도 아니군요. 이제 알 수 있어서 다행이군요. 제발 사라져 주시겠어요? 잠시 쉬어가세요. 버네서는 문을 닫기 전에 반박했고 얼굴에 충격을 받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카어로스는 현관에 남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가 지우고 좌절감의 그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동차 타이어를 차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 먼지를 남기며 달려가는 동안 마야는 마리아의 대형 소파에 앉아 자신이 쉬운 여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 사건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여자 마야 쪽에서는 친구의 상황을 반성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식물에서 마른 나뭇잎을 인쇄하는 일에 몰두했던 마야는 다음과 같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 밤을 보낸 후 양심을 다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제공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침묵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전 마야는 기억에 잠겨 중얼거리며 마누엘의 스튜디오 증언에서 마누엘과 함께 기억에 남는 저녁을 보냈습니다. 약속된 일출은 마치 고전 멜로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아늑한 담요로 감싸고 그녀에게 커피를 가져왔고 그들은 함께 발코니에 앉아 모피 양탄자 위에 누워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승천 오마리아 마야는 조용히 낄낄 웃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나저나 그를 귀찮게 할 양심이 있습니까? 이혼 신청을 고려했습니까? 마리아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마야는 생각이 소용돌이치며 머뭇거렸습니다. 마리아가 가위를 부러뜨린 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마야는 자신의 친구가 옳았다는 것을 깨닫고 무심코 손에 있는 식물술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유지해야 할 명확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법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전망이 갑자기 벅찼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새끼 사슴이 저에게 초대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울렸습니다. 내일 갤러리에서의 그의 전시회 마야는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여름 드레스는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메넬은 갤러리에서 따뜻한 미소와 뺨의 키스로 마야를 맞이했습니다. 그 공간은 더위와 목마른 피난처를 찾는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그들이 예술가의 창작물에 감탄했을 때 문화적 풍요를 위해 당신은 전시회를 조직하는 것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마야는 깨끗한 흰벽과 넓은 창문이 있는 방을 훑어보는 것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으며 마누엘은 그녀의 귀에 속삭이며 그녀를 전시회의 중심으로 데려가는 것에 대한 사랑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내 걸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태양 광선이 비추는 시트에 드리워진 여성을 묘사한 대형 유화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마야는 복잡한 세부 사항에 놀랐다가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뒤에 서 있는 마누엘을 바라보며 나는 당신이 떠난 후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영감은 끝없이 흘러갔고 당신은 그것의 뮤즈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전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누엘은 눈을 깜박이며 섞인 감정을 느끼며 마야를 고백했습니다. 당황스러운 감탄과 유쾌한 떨림. 2주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전시회를 위해 수도까지 동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누엘이 손을 잡겠다고 했고 마누엘의 말에 압도된 부부로서 함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모든 것을 생각할 시간이야. 오늘은 그냥 즐기자. 마누엘은 그날 밤 그녀의 어깨에 위로의 팔을 두르며 대답했다. 카를로스는 자신의 소지품을 가져오러 바네사의 집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안에는 더러운 접시가 그들의 일에 촉매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별 설거지와 청소가 뭐가 문제인지, 그것은 고대부터 그래왔듯이 그는 자신의 생각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스스로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카를로스는 그의 연인과 다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하고 바네사에게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네사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의 어두워진 창문을 관찰하기. 며칠 전을 연상시키는 자동 응답기. 카오로스는 잠시 기다리기로 결정했고 곧 익숙한 흰색 차가 세워졌고 카오로스는 버네서를 잡으려고 급히 차에서 내리도록 촉구했지만 놀랍게도 낯선 남자가 안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차에서 셔츠와 양복이 나왔습니다. 아내사 자신도 한때 헌신적이었던 연인 카를로스를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동료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카를로스에게 침착하게 다가갔습니다. 버네서는 건조하다고 말했고 우리는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오로스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아무것도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추가 대화 없이는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버네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내 고객입니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건에서 승리했고 우리는 버네서는 축하하러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오로스는 자신의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댄디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질문했습니다. 버네서 옆구리는 피곤하게 카오로스의 폴로 셔츠의 컬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카오로스, 나는 당신을 과대평가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발표한 대로 아내를 떠나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그저 즐거운 밤을 보내기 위해 오락을 찾는 것이 지루했고 당신은 나뭇잎처럼 나에게 달라붙었고 이제 완전히 불리한 상황에서 당신의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내 집에 남아있는 몇 가지 소지품을 모아서 버네서가 선언한 대로 떠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말문이 막힌 카오로스는 목에 덩어리가 생기고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날 쫓아낼 수 없을 정도로 약하게 항의했습니다. 며칠 전 이미 버네서가 무관심하게 반응했고 그런데 주문이 완료되기를 기대합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14일 안에 또는 무엇이든 무료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카오로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키티 버네서가 무시하고 시그널을 외면하고 추가한 이용 약관을 읽었어야 했습니다. 대화가 끝났습니다. 카오로스가 떠났습니다. 주차장에서 혼자 완전히 패배하고 마침내 정신을 차린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차에 올라 더 이상의 굴욕을 피하기 위해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한편 마야는 의무양심에 대한 여론에 상충되는 감정과 씨름하며 아파트 방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새로 발견된 감정. 머리어는 그녀에게 메넬과의 관계를 추구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교육받은 창의적이고 잘생기고 가난하지 않은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첫눈에 당신과 사랑에 빠졌고 당신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머리어는 한숨을 쉬었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마야가 대답하기 시작했지만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의 말이 중단되었습니다. 마야는 카를로스가 본능적으로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서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문제를 고치고 싶습니다. 카오로스는 진지하게 얘기하자고 선언하고 문지방을 넘으려고 했지만 마이어가 길을 막았습니다. 카오로스는 마이어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마이어는 그 문장의 경멸이 너무 많아서 마이어가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내 아파트입니다. 카오로스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켰습니다. 얘기하고 싶어. 예를 들어 공원에 가자. 알았어. 카오로스는 마지못해 동의했고
마이어는 문을 닫고 문 표면에 기대어 숨을 내쉬었다. 5분 후 그녀는 밖에 있었다. 카어로스는 아파트 건물 앞 향기로운 덤불근을 벤치에 앉아 초조하게 두드렸다. 좌석의 나무 막대 위에서 듣고 있어요. 마야가 옆자리에 앉았다고 말했어요.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속은 모든 것이 끓고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목소리를 내고 내가 두 팔을 벌려 당신을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는군요. 마야는 팔을 가슴 위로 잘 교차했습니다. 카를로스가 일주일 안에 마야가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당신은 다른 여자를 원하고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녀는 안 돼요. 난 더 이상 당신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어요. 마야, 계속 저를 믿으세요. 나는 다른 사람을 찾지 않을 거예요. 카를로스가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지 주장했어요. 나는 직장에서 성역할에 대해 항상 논의하는 것처럼 단조로울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태의 경멸. 마야는 자신의 좌절감이 모두가 이렇게 사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마야가 그를 방해했습니다. 마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멍청한 짓을